바이에른 뮌헨과 레알 마드리드의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 요 경기가 팽팽하게 2대2로 끝났는데 김민재 선수의 장점과 단점 두 가지가 명확하게 나타났던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실점에 관여되는 치명적인 미스가 잘 하다가 나와요. 근데 오늘 그 장면이 나왔거든요. PK 내줄 때 비니시우스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호드리구가 앞으로 뛰어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호드리구와 김민재의 1대1 상황이었죠. 근데 요 좁은 공간에서 호드리구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냐면 호드리구가 김민재를 등을 집니다. 등을 지는 순간 김민재가 약간 호드리구의 오른쪽으로 쏠리죠. 쏠리는데 호드리구는 오히려 반대편으로 돕니다. 몸을 안쪽으로 열어놔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민재 입장에서는 호드리구가 본인의 앞으로 뛰어가니까 호드리구를 따라가야 되는 그 동선으로 몸을 놨는데 호드리구는 오히려 반대편으로 몸을 돌리는 거죠. 이 움직임이 호드리구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으로 패스를 넣었는데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호드리구한테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떤 게 있냐면 김민재 선수가 예측 수비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 예측 수비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이 장면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다이어가 좁히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다이어가 조금 더 좁혀서 이 공간을 메워주고 있었다면 좋았겠죠. 그렇기도 한데 김민재의 너무 예측을 해서 호드리구를 놓치면 완전히 1대1 상황이니까 잡아채면서 여기서 페널티킥을 내줍니다. 이거는 김민재 선수의 예측 수비가 잘 통할 때는 좋은데 너무 예측을 많이 해서 약간 과감한 예측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역동작이 걸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라는 거에 대한 이거는 김민재 선수의 수비의 실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최근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너무 예측을 하다가 역동작, 예측하다가 역동작. 근데 이게 예측을 할 때 통하면 예측을 한 다음에 바로 밀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팀도 역습을 하거나 공격을 할 때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내려앉는 수비라고 하면 김민재가 저렇게 한 번만 놓쳐도 바로 1대1 찬스라서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의 이 예측 수비가 저런 좁은 공간에서 약간 좀 불안한 면이 있어요. 저 이제 페널티킥 장면은 김민재 선수의 실수 이거는 뭐 명백해 보이고 김민재 선수도 본인의 그 스타일을 어느 정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게 오늘 경기에서 명확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민재를 오늘 왜 오른쪽에 뒀냐. 당연히 투엘 감독이 봤을 때도 비니시우스나 호드리구처럼 빠른 선수를 막는 데는 데인마크가 김민재가 더 좋다는 거예요. 스피드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를 오른쪽에 오늘 배치한 건 다이어보다는 김민재가 데인마크 수비 1대1에서의 스피드 이런 건 좋다는 평가에 기반해서 오른쪽에 둔 건데 그리고 실제로 1대1 상황에서는 또 김민재가 잘 막았죠. 그런데 김민재 선수가 올라와서 하는 이런 수비가 적당히 돼야죠. 적당히. 그러니까 이게 조절을 좀 할 수 있어야 사실은 이게 더 빛을 발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올라와서 끊는 수비가 우리의 역습 찬스를 만들어내고 비니시우스의 볼을 빼앗아내고 벨링엄의 볼을 빼앗아내고 분명히 좋은 장면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거를 비니시우스가 영리하게 이용하고 그리고 과도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뭐 100% 다 끊을 수는 없잖아요. 김민재가 한두 번 이제 올라왔다가 못 끊으면 그게 실수가 돼서 실점이 되고 이게 정말 뭐 큰 미스로 이어지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이거를 좀 이제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올라와서 끊는 수비를 어떤 감독이 봐도 이 올라와서 끊는 수비에 대해서 정말 좋은 능력을 가진 수비수다 라고 평가를 하겠지만 그게 과도하게 되면 이런 이제 실수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뭐 그 투엘 감독이 김민재가 과욕을 부렸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과욕을 부려서 이제 오늘 뭐 PK도 내주고 했었다 이런 인터뷰를 한 거는 뭐냐면 올라와서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올라와서 이제 끊어내고 그러니까 역습을 할 수가 있고 비니시우스나 벨링엄이 라인 사이에서 볼을 거의 못 잡았거든요. 김민재가 올라와서 수비하니까 그런 거 다 좋은데 너무 그런 수비만 하니까 역으로 당해서 실점을 내주는 장면이 있다. 과도하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당연히 왜 올라오냐? 안 올라올 수는 없어요. 과도하게 뒤로 물러나는 것도 문제고 과도하게 올라오는 것도 문제고 이거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김민재에게 필요한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요. 투엘 감독이 김민재의 저런 예측 수비 올라와서 부딪혀주는 수비를 이용을 하려고 했어요. 바이에른 뮌헨이 본인들의 홈이지만 어쨌든 원정 가서 득점하는 것보다는 홈에서 득점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수비를 하는데 완전히 수비 라인을 내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라인을 올려서 수비를 합니다. 그래서
무시알라, 사네도 다 내려오고 밀러, 해리케인 다 내려오죠. 내려왔을 때 어느 정도는 라인을 기본적으로는 올린 상태에서 수비를 해요. 그래야 높은 라인에서 끊어낸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가 올라올 때 올라오는 뒷공간을 노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수비가 되려면 일단 뒷공간도 중요하지만 안쪽으로 패스가 들어왔을 때 과감하게 달려들면서 뺏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앞쪽에서 뺏어낸 다음에 역습을 할 수가 있죠. 이것 때문에 오늘 김민재의 예측 수비를 활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경기의 틀을 김민재의 예측 수비를 오늘은 투엘 감독이 어느 정도는 활용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저 예측 수비가 오늘 경기할 때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반면에 저 예측 수비를 하다가 첫 번째 실점도 나왔죠. 이 장면 보시면요, 벨링엄이 약간 내려오면서 라이머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 라이머가 끌려 나가니까 이 공간으로 크로스가 안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이 바이에른 뮌헨이 수비를 하는데 이 수비 라인이 완전히 낮지가 않잖아요. 어느 정도는 위쪽에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벨링엄이 내려갈 때 라이머가 끌려 나가는 순간 이때 크로스가 뒷공간으로 뛰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데 이 공간을 김민재가 튀어 올라와서 수비를 하는 거죠. 그래야 여기서 끊는 순간 바로 역습으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김민재가 올라와서 크로스가 뛰어 들어가는데 과감하게 올라와서 수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볼을 끊어냈죠. 이런 패턴을 오늘 경기 바이에른 뮌헨이 가지고 나온 거예요. 저 김민재의 이제 튀어나오는 수비를 저런 상황에서 좀 이용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실점도 김민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측 수비를 하면 비니시우스가 그걸 활용을 잘했어요. 요 라인 사이로 살짝 내려오면서 김민재를 끌어냅니다. 끌어냈다가 비니시우스의 턴 동작이 워낙에 빨라서 사실 비니시우스를 1대1 상황에서 민첩성으로 막을 수 있는 선수가 워커 정도밖에 없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비니시우스가 약간 내려갈 때 저거를 김민재가 따라가 버리면 비니시우스에게 뒷공간을 내줄 위험성이 당연히 커요. 그러면 사실은 키미라던가 뒤쪽에서 간격을 좁혀주는, 그러니까 김민재가 튀어나가는 수비를 활용한다면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 자체가 준비를 그래도 해왔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그래서 이제 경기 장면 보시면요,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할 때 바이에른 뮌헨 수비가 라인이 어느 정도 높이 올라와 있잖아요. 완전히 페널티 박스 주변에 형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김민재의 움직임을 보시면 레알 마드리드가 후방에서 패스를 돌릴 때 김민재가 순간적으로 올라옵니다. 김민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라인이 올라와요. 왜 올라오냐? 비니시우스를 순간적으로 오프사이드 라인에 들어가게 하면서 전체적인 라인을 순간적으로 뮌헨이 올리는 거죠. 그렇다는 뜻은 요 앞 공간에서 바이에른 뮌헨은 패스가 들어갈 때 보다 높은 지역에서 끊어서 역습으로 나간다, 이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를 보면 이 장면도 김민재가 비니시우스가 내려가니까 요 라인 사이의 공간을 메우려고 김민재가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끊으려고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비니시우스가 김민재를 끌어당겨 놓고 순간적으로 튀어나가요. 이거는 김민재 선수의 예측하는 수비를 이용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벨링엄을 거쳐간 다음에 벨링엄이 뛰어가는 비니시우스한테 패스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김민재의 뒷공간이 열리는 순간 측면에 있었던 키미히와 중앙에 있었던 다이어가 가운데로 들어가줘요. 그래서 이 장면은 비니시우스가 뒷공간으로 넘어갈 때 키미히가 가운데로 들어와주면서 커버를 해주는 장면이죠. 이 장면도 보시면 기본적으로 다이어가, 물론 이거는 이제 제공권 상황이긴 했지만 다이어가 올라와서 싸워주기 시작해요. 싸워주는데 당연히 다이어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공권 상황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뒤로 뛰어 들어가는 벨링엄에게 공간을 내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볼이 벨링엄에게 떨어지는데 그 순간 측면에 있었던 마즈라이가 안쪽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시면 벨링엄이 뛰어갈 때 마즈라이가 빠르게 좁혀주면서 여기서 이제 수비가 되죠. 물론 이제 이게 그 반칙이 됐지만, 그러니까 오늘 경기를 보시면 바이에른 뮌헨이 라인을 완전히 내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앞쪽에 배치를 하면서 앞쪽에서 튀어나오면서 끊고 여기서 역습을 하는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올라갔을 때 뒷공간을 커버하는 팀적인 수비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김민재도 올라갈 때 그냥 끌려나가고 뒷공간에 있는 풀백들에 대한 커버가 순간적으로 그 한 장면, 실점 장면에서 안 이루어졌죠. 미드필더 라인에서 크로스가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그 투엘 감독이 벤치에서 불만을 표시하던 시기였거든요. 왜냐면 요 앞쪽에서 압박을 안 한다, 그 액션이 나왔던 그 화면이 잡혔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요게 일단은 크로스를
편안하게 놔뒀다는 거. 이게 일단은 1차적인 잘못이고, 두 번째는 비니시우스가 또다시 의도적으로 김민재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 사이에 요 공간으로 비니시우스가 들어오니까 김민재가 안 나갈 수도 없는 장면이긴 해요. 근데 그렇다면 김민재가 비니시우스가 내려가다가 방향을 전환한다는 걸 어느 정도 김민재도 예측을 좀 하고 있었어야 됐죠. 그런데 끌려 올라오다가 비니시우스가 순간적으로 방향 전환을 하니까 김민재가 이 동작에 속았습니다. 속았고 여기에서 패스가 들어가죠. 근데 아까 장면에서는 키미가 이런 장면에서 들어와 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김민재가 이렇게 달려나가서 끊는 거를 바이에른 뮌헨이 활용을 하니까 키미가 들어와서 끊어주는 패턴을 썼는데, 이 딱 한 장면에서 키미가 측면 공격수를 보느라 김민재의 움직임을 파악을 못했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뒷공간으로 비니시우스가 뛰어들어가는 순간 김민재가 1차적으로 놓쳤고, 김민재의 잘못이 있죠. 김민재의 잘못 플러스 커버를 들어오는 것을 준비했는데 이 커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장 보면 비니시우스가 뛰어들어가는데 아무도 이 공간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뒷공간으로 들어갈 때 편안하게 비니시우스가 뛰어들어가고 키미는 늦게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비니시우스가 득점을 하죠. 그래서 김민재가 실점한 다음에 키미한테 이런 동작을 취한 게 바로 그런 문제 때문이에요. 뭐 김민재가 뭐 저런 장면에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뭐 나와서 끊거나, 뭐 트웰 감독도 심지어 인터뷰로 너무 공격적인 수비는 이제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인터뷰로 얘기도 했는데 김민재가 뭐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진 않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팀 전체적으로도 김민재가 올라와서 하는 수비를 활용을 할 때 풀백이 들어와 주거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해왔고 그런 장면들이 나왔던 거죠. 나왔는데 한 번 뚫리는 순간 그게 매우 큰 실점 위기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게 오늘 치명적인 미스가 한 번 나왔습니다. 두 번째 실점 장면은 사실은 김민재 선수의 뭐 실수가 아주 큰 장면이거든요. 첫 번째 실점 장면은 김민재 선수의 실수가 당연히 있는데 그 비율이 김민재 플러스 팀적인 수비가 안 됐다는 거까지 같이 있는 부분이다. 수비수가 가지는 이 부담감이 뭐 상당히 크죠. 공격수는 한 번 못해도 되는데 수비는 한 번 못하면 치명적인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비는 안정적인 수비를 하는 유형의 선수들도 있잖아요. 근데 김민재 선수는 공격적인 수비에 장점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이 공격적인 수비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순간 한 번의 실수가 나오면 그 과정에서 당연히 실점이 나오고 거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김민재 선수가 딱 그 두 장면만 빼면 사실은 또 엄청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김민재의 공격적인 수비를 사용했다는 게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반복되니까 비니시우스가 이제 그 김민재의 움직임을 활용을 한 거죠. 보시면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라인 사이로 비니시우스에게 패스가 들어가는데 이때 김민재가 순간적으로 튀어 올라와요. 튀어 올라오면서 비니시우스에게 가는 볼을 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김민재가 달려가면서 뺏는 순간 높은 지역에서 뺐기 때문에 뺏자마자 올라와 있는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 라인을 바이에른 뮌헨이 공략할 수가 있죠. 그래서 끊어내자마자 케인한테 볼이 가고요. 케인이 볼을 잡자마자 돌아서서 뛰어나가는 사네에게 찔러줍니다. 이게 또 장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측면으로 들어가면서 사네가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맞이하죠. 이것도 보시면 오늘 경기가 저런 장면을 계속 공략을 했어요. 이제 바이에른 뮌헨도 준비를 해온 거죠. 이 장면도 측면에서 맨디가 내려오는 비니시우스에게 패스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비니시우스가 내려올 때 김민재가 또 달려나가요. 여기서 또 비니시우스의 볼을 끊어냅니다. 여기서 끊어내니까 끊자마자 곧바로 역습 찬스로 이어지죠. 이게 경기 전체적으로 경기의 틀을 짜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저렇게 튀어 올라왔을 때 수비가 장점을 가지는 것에 반면에 튀어 올라왔을 때 수비가 실수가 나오면 치명적인 미스와 실점이 나온다. 이게 이제 그 양날의 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김민재가 1대1 수비만 보면 벨링엄하고 붙는 장면 보세요. 측면에서 이제 벨링엄 쪽으로 패스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김민재가 벨링엄하고 붙어요. 근데 여기서 벨링엄이 김민재의 힘에 밀려서 벨링엄이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바이에른 뮌헨이 볼을 가져오는 장면이죠. 이런 장면도 있고, 이 장면도 비니시우스가 뛰어나가고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역습으로 나가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김민재가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튀어나오면서 비니시우스에게 가는 볼을 여기서 끊어냅니다. 그래서 비니시우스에게 역습을 주지 않고 나와서 끊어버리면서
다시금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런 찬스를 또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이에른 뮌헨이 경기를 운영할 때 라인을 올릴 수 있고 올라와서 끊어내기 때문에 다시금 공격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장점을 주는 측면도 있는 거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요 라인 사이로 벨링엄이 뛰어들어오는데 패스가 들어가니까 여기서 김민재가 나옵니다. 과감하게 나와서 벨링엄의 볼을 끊어버립니다. 앞쪽에서. 이것도 예측 수비잖아요. 근데 이런 예측 수비가 여기서 끊으면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라가고 있을 때 앞쪽으로 달려나가는 수비가 되기 때문에 바로 역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김민재가 못 끊으면 못 끊는 순간 1대1이죠. 그러니까 이게 김민재 선수의 이런 수비 스타일이 정말 아슬아슬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끊으니까 여기서도 역습 나가는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이 또 아주 좋아하던 장면이죠.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비니시우스를 따라가는 김민재. 그러니까 이것도 이번에는 김민재가 비니시우스를 왜 따라갔냐? 김민재 선수가 튀어나오는 수비가 아니라 같이 달려나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비니시우스를 잘 따라가요. 비니시우스에게 패스가 들어가고 여기서 김민재가 비니시우스한테 한번 툭 부딪힙니다. 부딪히니까 비니시우스가 김민재의 힘에 밀려나가고 김민재가 좋은 포지션을 잡은 다음에 안정적으로 뒷공간 커버하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저렇게 둘 다 달려나갈 때는 김민재가 비니시우스를 비교적 잘 막는데 김민재가 오히려 끌려 나올 때 김민재가 튀어나오면서 수비할 때는 역동작에 걸리니까 역동작에 걸리면서 비니시우스를 놓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김민재 선수가 좋은 능력을 정말 잘 가지고 있어요. 올라와서 끊어내니까 우리 팀이 공격을 할 수가 있고 상대는 역습을 못하고 이런 게 김민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넘칩니다. 그런데 이 선수의 그런 공격적인 수비가 단점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는 김민재의 책임이 큰 경기고요. 특히나 두 번째 실점 장면에서는 김민재가 예측 수비를 하다가 호드리구에게 그 공간을 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내려앉는 수비를 하면 박스 안에서 수비가 되니까 예측 수비를 하다가 놓치면 바로 실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민재 선수가 뭐 두 번째 실점 장면은 본인이 예측 수비를 너무 과도하게 하는 순간 1대1 찬스가 난다 라는 걸 어느 정도는 이제 인지를 해야죠. 그렇고 일단 오늘 경기는 근데 생각보다 투엘 감독이 전략적으로는 정말 잘 준비를 해왔어요. 뭐 특히나 후반전에 공격할 때 보시면 이 역전을 만들 때 그 투엘 감독의 전술 변화가 되게 좋았거든요. 이제 후반전엔 골을 넣어야 되니까 골을 어떻게 이제 넣을 거냐?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심지어 선제골을 실점한 상태에서 이거였었잖아요. 여기서 사네랑 무시알라의 자리를 바꿉니다. 일단 둘을 바꿔요. 바꾸면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드리블을 하고 슈팅을 할 수 있게 만들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밀러를 약간 오른쪽에 배치하고요. 고레츠카를 빼고 게헤이루를 넣습니다. 근데 게헤이루가 미드필더 겸 공격수 겸 공격형 미드필더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공격할 때는 올라와요. 순간적으로 5명의 숫자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사이에서 무시알라와 사네가 순간적으로 공간을 만들어줄 때 밀러와 게헤이루가 연계 플레이를 해주고 요 사이사이 공간으로 거쳐서 뛰어나가는 사네와 무시알라에게 연계를 해준다. 요 동작을 매우 잘 만들어 넣어. 이게 포인트였어요. 전반전에 무시알라가 오른쪽에 있고 사네가 왼쪽에 있을 때는 별로 안 좋았거든요. 공격이. 근데 요렇게 변화하는 순간 바로 두 번의 득점을 만들죠. 이게 후반전인데 후반전 되자마자 밀러, 케인, 게이루, 무시알라 반대편에 사네까지 있어요. 5명의 선수가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측면으로 패스가 들어갈 때 밀러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수비수 한 명 끌고 나가고 이때 사네에게 넓은 공간이 나죠. 방향이 바뀌니까 접고 들어가면서 슈팅할 수 있는 찬스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네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드는 아주 좋은 장면이 나왔었죠. 투엘 감독의 선택이 성공한 거였고 오늘 이런 장면도 많이 나왔거든요. 김민재가 과감하게 올라와요. 과감하게 올라와서 패스를 찔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보면 김민재가 올라올 때 밀러가 약간 내려와 있죠. 그리고 밀러에게 김민재가 패스를 보내줍니다. 김민재의 이 패스가 절묘하게 들어갔죠. 근데 여기서 좋았던 건 뭐냐면 밀러가 돌아서는 순간 5명의 선수가 배치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네, 밀러, 케인, 게헤이루, 왼쪽에 무시알라까지. 그러니까 공격의 채널을 5개로 만들어버리니까 레알 마드리드의 포백이 대응하는 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게헤이루가 올라가니까 바스케스가 따라가는 순간 무시알라를 놓쳤죠. 그리고 무시알라에게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무시알라가 넓은 공간에서 이제 패스를 받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무시알라에게 패스가 넘어가면서 무시알라가 페널티킥을 얻는 장면이었죠.
이런 장면처럼 투엘 감독이 오늘 경기의 틀은 꽤나 잘 가져온 경기였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뭐 김민재가 올라와서 하는 예측해서 올라와서 끊는 수비,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준비를 꽤나 해왔어요. 꽤 해왔는데 어쨌든 그 김민재의 그 저돌적인 수비가 오히려 독이 되면서 뭐 부정할 수 없는 김민재의 실수로 두 골이 나왔다. 어쨌든 뭐 김민재 선수가 그 엄청 큰 무대에서 뛰는 걸 또 보는 거니까 본인도 이제 배우는 게 있겠죠. 공격적인 수비와 그리고 공격적인 수비를 안 할 때, 그리고 너무 공격적인 수비를 할 때 본인의 리스크가 생긴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본인도 아마 이제 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발전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재능, 개인 능력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는 오늘 경기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를 살리면서 본인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백진삼이 이제 아무래도 많이 광고를 했었으니까 자주 다들 뭐 아시는 제품이잖아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전용 링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냥 들어가셨을 때 구매하실 수 있는 게 16만 8천원 이 가격일 거예요. 근데 고정 링크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새벽의 축구 전문가 특별 할인 13만 9,800원, 한 박스에 30포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하나당 4,600원 정도 되더라고요. 뭐 백진삼은 산삼 건강식품 분야 1위 제품, 네이버, 쿠팡 등등등 가장 주요한 플랫폼에서 산삼 건강식품 분야 1위 제품이고요. 뭐 이 제품은 워낙에 유명한 제품이기도 하고 2006년 월드컵 때 백진삼이 우리 대표팀 후원사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표팀을 후원해 준다는 건 그만큼 보장된 퀄리티의 제품이라는 거고, 100년 된 산삼을 복제하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해서 100년 된 산삼의 좋은 요소들을 담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되게 걸쭉해요. 이렇게 걸쭉한 그 진액이 나옵니다. 산삼과 가장 효과가 좋은 여러 가지 이제 이 성분들을 섞어서 만든 게 이제 백진삼이거든요. 리뷰만 봐도 엄청 많아요. 6,587개가 달려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구매평 자체가 이만큼 달렸다는 건 이제 아무래도 뭐 워낙 좋은 제품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다 뭐 부모님께 선물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기력이 좀 떨어졌을 때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좋은 리뷰도 있으니까 충분히 읽어보시고 좋은 가격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